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포인터는 뭐냐면 싱글 포인터예요. 자, 싱글 포인터라는 거는 말 그대로 포인터를 하나 쓴 거죠. 하나.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int a는 20이라 써볼게요. 자, printf 싱글 포인터. 자, 그러면 int 포인터 p는 8바이트고 그러면 얘가 a의 주소를 품을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겠죠? 여기다가 p는 a의 주소.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p가 a를 바라보고 있다. 자, 지금 코드가 어떻게 됐다고요? int a는 10. 그 다음에 int 포인터 p는 현재 이 코드인 거죠. 자, 그래서 해석을 할 때 p가 a를 바라보고 있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p가 a를 가리키고 있다. 자, 이것 또한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p가 a의 주소를 가진다. 자, 맞는 말이죠. 그죠? 네 번째, p가, 그러니까 p는 a가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알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p는 a가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죠. 왜? a가 int기 때문에 여기 포인터 변수가 int기 때문에 이 p는 자기가 바라보는 대상을 int 타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4바이트짜리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시작이고 어디까지인지 그 주소를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p가.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p는 a의 집이 어딘지 알 수 있다. 자,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친구 중에 짱구가 있대요. 그러면 짱구의 주소를 알아요. 짱구의 집 주소를 안다고 하면 짱구의 집으로 찾아갈 수 있다, 없다? 찾아갈 수 있죠. 주소 알면. 그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p는 a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 갈 수 있어, 없어요? 갈 수 있죠. 간다는 게 뭐예요? 여기다가 별 p. 이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A의 주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P가 A의 주소를 품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품은 주소로 간다. 이해되시죠?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P는 A가 있는 곳으로 가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그죠? P에 저장되어 있는 A의 주소로 찾아가면 A는 4바이트짜리 공간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값을 넣고 수정하고 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죠? 해당 그 공간의 값을 바꾸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싱글 포인터의 개념인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썼는데 가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별, 그 다음에 A의 주소로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쓴 거랑 똑같은 거냐면 여기다가 별 P 이렇게 쓴 거랑 똑같아요. 어차피 얘는 이제 A의 주소잖아요. 그러면 이 A의 주소기 때문에 얘는 결국에는 뭐랑 같은 거냐면 요 %랑 이 별이 상쇄됩니다. 상쇄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A의 주소로 가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20 나온단 말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printf에서 그냥 A라고 쓸게요. 그래요. 자, 이렇게 쓰면 뭐 나온다? 20 나온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써봅시다. 똑같은 문법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별 P 이렇게 써도 뭐예요? 이것도 그냥 P에 저장되어 있는 A의 주소로 가는 거잖아요.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A 쓰는 거. 이렇게 쓴 거는 세 가지가 다 참이라는 거예요. 보이죠? 근데 이제 요거는 그냥 이제 실제 별칭을 출력을 한 거고 얘는 가서 해당 주소 값에 가서 그 값을 우리가 가져온 거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다 같은 문법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C 언어가.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싱글 포인터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싱글 포인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이중 포인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중 포인터는 좀 어렵습니다. 이중 포인터. 자, 이중 포인터는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별이 두 개예요. 근데 얘는 일반 값의 데이터 주소를 그러니까 즉
일반 변수의 값의 주소를 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끊어서 읽어야 됩니다. 끊어서 읽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별 pp 이런 식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얘만 봐선 뭐다? 아, 얘도 결국에는 8바이트다. 여러분들 이중 포인터라 해가지고 8바이트가 아니게 되는 거 아닙니다. 이중 포인터도 결국에는 8바이트 변수예요. 자,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얘는 뭐예요? 만약에 이게 인트 포인터래요. 그러면 얘는 자기가 가리키는 대상이 몇 바이트? 4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죠? 4바이트. 그러니까 4평짜리 가리킨단 말이에요. 여기가 뭐 캐릭터든 인트든 롱롱이든 플롯이든 더블이든 무조건 자기가 가리키는 대상이 뭐예요? 뭐 캐릭터면 1바이트, 쇼트면 2바이트, 이제 인트면 4바이트, 롱롱이면 8바이트.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별이 하나가 더 추가됐네요. 그러면 별 pp 얘는 요것만 보면 얘는 뭐예요? 얘는 8바이트짜리를 가리키는 변수인 거예요. 8바이트짜리. 그러면 이건 마치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지금 우리가 가야 되는 게 어디냐면 A예요. 자, 얘가 A래요. A.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싱글 포인터를 사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얘가 이제 별 P에 P. 그럼 P에는 뭐가 들어있다? A의 주소가 들어있고 그 A의 주소를 가지고 이동하면 A로 찾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가 찾아왔다? pp라는 녀석이 찾아왔어요. pp. 근데 이 pp라는 녀석은 누구의 주소를 품고 있냐면 A의 주소를 품고 있는 게 아니라 P의 주소를 품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건 마치 뭐랑 비슷한 거냐면 이런 거랑 비슷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보물을 찾으러 간대요.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을 떠나러 갔는데 여러분들이 도착한 지점이 어디냐면 pp래요. 근데 pp에 도달해가지고 내가 보물 상자를 까봤더니 보물인 A가 나온 게 아니라 그 다음, 즉 A로 도달할 수 있는 장소가 찍혀져 있는 P의 지도가 있는 거예요. P의 지도. 그렇게 되면 P의 지도로 찾아가니까 어떻게? P로 도달할 수 있죠. 근데 P로 도달하니까 또 마찬가지로 A, 즉 보물이 나온 게 아니라 A로 갈 수 있는 보물 지도가 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PP를 통해서 여행을 몇 번 떠나야지 A로 도달할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한 번, 두 번 가야지만 A로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int 포인터 이렇게 썼죠? 자, 그러면 int a라는 변수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 p라는 변수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지도가 들어있는 거죠. 지도. 마찬가지예요. pp에도 들어있는 건 결국엔 뭐다? 지도가 들어있는 건데 누구의 주소? p의 주소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제 코드를 만약에 메모리 공간으로 따져서 그려본다면, 자, 얘가 메모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택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스택이라는 공간에 일단 int a가 먼저 맨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nt p 포인터 변수 p, 그 다음 pp 순서대로죠. 그러면 얘가 이제 8바이트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금 깔려있는 순간이라고요. 그러면 얘가 뭐다? 이 녀석이 a고요. 좀 두껍게 할까요? 자, 얘가 a예요. 그 다음에 얘가 뭐다? p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뭐다? pp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pp에는 누구의 주소? 바로 p의 주소가 들어있는 거고, p에는 a의 주소가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 통해서 여기로 갈 수 있는 거고, 얘를 통해서 여기로 가야지만 우리가 뭐에 도달할 수 있다? A 4바이트짜리 공간으로 다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러면 내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엔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 별 pp 이렇게 쓰는 거는 결국에는 p랑 똑같은 거예요. p.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안 쓰고 별별 pp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 별별이라는 게 이제 두 개가 나와서 생소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얘는 이제 뭘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냐면 별 pp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별 pp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소가로 안쪽 요게 먼저 실행된다고요. 그러면 얘가 먼저 실행이 되면 뭐예요? 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 별 pp라는 거는 p를 바라보고 있다. p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그러면 일단 pp가 가리키는 곳으로 간다. 그럼 pp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면 누가 나온다? p가 나온다고. p.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P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면 결국엔 누가 나온다? A가 나오는 거예요. A. 그래서 요렇게는 지금 요거를 요렇게 쓸 수 있고 요렇게도 쓸 수 있는데 결국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두 번 가야지만 한 번, 두 번 가야지만 A로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별별 PP는 이렇게 썼어요. 30. 자, 30이라 쓰고 요거 A 출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A 값 출력했을 때 뭐가 나온다? 30 나오는 거죠. 보이죠? 그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별 P 30 이렇게 써도 결국엔 뭐가 나와요? 30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A는 30 써도 결국에는 뭐가 나온다? 30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쓴 거나 이렇게 쓴 거나 이렇게 쓴 거는 완전히 뭐다? 다 같은 말이다. 다만 우리가 이중 포인터를 쓰게 되면 얘를 통해서는 여행을 몇 번 떠나야 된다? 여행을 한 번, 두 번 가야 된다고요. 두 번. 두 번. 그런 식으로 가야지만 우리가 A로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드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중 포인터 말고 3중 포인터예요. 3중 포인터. 3중 포인터. 그러면 3중 포인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쓸까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얘는 뭐예요? PPP에는 뭘 저장할 수 있다? 이중 포인터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런 식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되는데 그림을 그려가지고 3중 포인터, 즉 다중 포인터, 얘를 이제 다중 포인터라고 해요. 이때 시점에 메모리 상황을 저처럼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림을. 코드를 직접 작성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 보시고 그 다음에 3중 포인터의 상황에 메모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그림판을 열던 해가지고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자, 지금 3중 포인터일 때 이제 이 화면을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2중 포인터까지는 제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중 포인터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다? P의 주소, 즉 싱글 포인터의 주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녀석의 주소를 통해서 한 번, 두 번 가야지만 A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3중 포인터 같은 경우는 단순하죠. 그냥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여기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여기다가 8바이트짜리가 있고 그러면 얘가 이제 PPP인데 PPP 그러면 얘는 누구의 주소를 품고 있다? 바로 PP의 주소를 품고 있다. 그러니까 PP의 주소를 품고 있기 때문에 여행을 얘를 통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가야지만 결국에는 A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A로 접근해서 값을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렇게 썼었죠 아까. 그죠? 그러면 얘도 동일하게 PPP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별을 3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별 PP 이렇게 별별 PP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별별 PP로 쓰게 되면 결국에는 얘가 뭐가 나온다? 궁극적으로 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썼을 때 결국에는 PP가 나오겠죠. PP. 그쵸? 이렇게 썼을 때 별 PP가 나온다. 그쵸? 그러니까 PP가 나오고 얘를 통해서 또 가게 되면 결국에는 뭐가 나온다? P가 나오는 거고 결국에는 별 P로 가게 되면 이제 A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면 여행을 몇 번? 3번 떠난다.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가게 되면 PP의 주소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40으로 값을 바꾸고 이렇게 A 값을 출력해보면 어떻게 나온다? 당연히 40으로 값이 바뀌어가지고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동일하죠. 이거를 이렇게 써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써도 여러분들이 출력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온다? 40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이렇게 써도 결국에는 뭐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써도 40이 나오고 결국에는 뭐 별 P라고 써도 별 P라 써도 A로 도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2중 포인터까지는 쓸 일이 조금 있는데 3중 포인터는 쓸 일은 거의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3중 포인터를 쓸 일은 거의 없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다중 포인터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